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카카오를 100% 전량 매도했습니다. 2019년도 4월 달에 2만원대에서 독보적 주도주 차원으로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고요. 2년 만에 17만원에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800% 가까이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격려 문자도 많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카톡을 통해서 선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또 감사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자,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막상 이제 전량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허무하다고 할까요? 여하튼 간에 공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허함을 하이브가 상당 부분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카카오 세 가지 매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화면 보시게 되면은 흥분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판다. 이게 사실 그 조셉 그레빌 이론을 약간 좀 패러디한 거죠.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도를 하고 또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판다. 이게 조셉 그레빌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레빌 최후의 예언.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선배들이 원래 그 원서로 저한테 좀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영어가 굉장히 짧아요. 나름대로 뭐 공부하느냐고 굉장히 제가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책이 나왔죠. 이제 그레빌 최후의 예언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명인들 얘기를 이제 자주 방송에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넘버원 베스트를 따지자면 저는 그레빌 최후의 예언 이 책을 읽으면 뭐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이제 많은 영감을 받았죠. 조셉 그레빌 이론에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이제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이 되고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분산된다, 매도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시세 형성 원리를 보면은요, 결국 이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00억 가진 한 사람과 1억 가진 1000명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00억 가진 한 사람, 1000억 가진 소수는 뭐냐면 언제 매집을 하냐?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악재와 불신에서 매도를 하죠. 그렇죠. 매도를 하는데 세력들은 그것을 이제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해서 언제 팔겠습니까? 대중들이 가장 확신하고 호재가 지배할 때, 대중들이 가장 흥분할 때 그때 파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성공 투자는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성공 투자는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에 이제 숨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난 말이 있는데 조셉 그레빌이 한 얘기죠. 이 시장에는 승자의 법칙과 패자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대요. 그런데 대중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패자의 법칙을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좋아 보이는 것, 확신하는 것, 거기다 확인된 것 이런 데다 투자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그레빌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든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승자의 법칙이 어디 숨어 있는가?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바닥권 관련주들 혹은 이제 소외된 주식들 있죠. 이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많이 다진 것들은 사실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오르냐.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는데 성공 투자는 그런 지루함을 저는 견뎌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하여튼 조셉 그레빌의 최후의 예언 이 책은 이제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뭐 방송 중에도 그렇고 또 외부 이제 강연 중에서도 이제 명인들 기법이라든가 논리 이런 것들을 성공 어떤 법칙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가장 제가 또 많이 영감을 얻고 그리고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실제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조셉 그레빌의 최후의 예언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9시 한 30분경에 나갔던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이제 뭐 플러스권 나올 때 정도라고 생각하시 부합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카카오 매도 세 가지 이유. 처음에는 이제 100% 전량 매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간략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후에, 10분 정도 후에 제가 또 부연해서 매도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 상투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지난 4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결정을 하고 3개월간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가 4월 15일에 거래가 재개될 당시에 그때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당시에 이제 1,700만 주가 터졌는데 그 이후서부터 이제 카카오는 우리가 뭐 1,700만 주면 1,500만 주도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하여튼 1,500만 주가 터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자, 여하튼간 이제 거래 상투가 오늘 아직 뭐 장이 안 끝났지만 1시간 정도 남았는데 한 대략적으로 한 1,500만 주 뭐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된 매도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수급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들은 기조적으로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이제 그 쌍끌이라고 하죠. 쌍끌이를 계속 순매수 기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6월 초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이 사실 시세를 주려는데 개인들은 많이 흥분에 의해서 제가 개인들을 폄훼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개인들이 많이 순매수하게 되면 나중에 또 조정의 깊이가 많이 깊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흥분과 함께 과매수가 전개됐기 때문에 뭐 상당히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시장 흐름, 특히 이제 주도주의 상당 부분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그 장 초반만 하더라도 현대차라든가 기아, 뭐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전자도 좋았죠. 이런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됐으나 상당히 준비가 됐던 이런 그 우리가 성장주는 성장인데 제조 쪽이죠. 고성장주는 아니죠.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외 제조 성장주들이 상당히 소강변을 보이는데 이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특히 저는 현대 기아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많이 오른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시장의 매기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혹은 이제 하이브 쪽에 몰려 있다가 반전이 된 거죠. 이제 현대차라든가 뭐 SK 이노베이션 혹은 이제 IT 섹터 오늘 그 삼성전기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상당 부분 카카오가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뭐 현대 기아차 혹은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돌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충분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의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신뢰도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매도 이후의 전략은 또 저희 회원분들도 지금 많이 또 시청하시기 때문에 매도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아쉽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를 매도해서 뭐 하이브 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늘려라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2019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했어요. 지금 이제 2만원대인데 2만원대에서 지금 그 오늘자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략 한 2만원대에서 17만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한 800% 이상 수익이 난 것 같고 실제로 뭐 400%, 500% 수익 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격려 문자가 많이 오고 저도 물론 이제 간혹가다 회원분들이라든가 지인들한테 그 카톡이죠. 카톡으로 제가 커피, 뭐 케이크 이런 것들 선물을 받는데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일일이 제가 다 감사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오늘 방송으로 제가 대신합니다. 자, 하여튼 선물은 많이 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일과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소주 한잔 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자, 화살표로 표시된 지역이 저희가 최초로 이제 주력주에 편입한 건데 저희가 주력주로 많아요. 그런데 예, 뭐 순위가 있겠죠. 1등, 2등, 3등, 4등 있는데 뭐 회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사실 그 구차하게 또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여튼 그 독보적으로 카카오는 독보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이 1억인 분이 가입을 하시면 투자 금액의 50%, 5천만 원은 카카오를 사고 시작합시다. 제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 또 좀 약간 좀 아까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허무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이게 분봉 차트입니다. 오늘 이제 장 시작하고 1분봉 차트가 되겠는데, 제가 한 9시 20분서부터 오늘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회의를 거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저희 직원들이 다 동의하에, 뭐 다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이고, 다 포함하면 이제 그 투자 경력이 한 100년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년이 넘죠. 하여튼 그 매도 문자를 쓰는데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17만원 정도 전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매도를 했고요. 자, 하여튼 그 힘의 길기가 그 매수에서 어제 사실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어제 사실 과열 징후가 나왔어요. 또 어제도 제가 어제도 과열이 나왔다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또 거래 상투가 함께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 상당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100%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매수 관점에서는 의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6월 1일서부터 최근까지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가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취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좀 잘하신 분들은 저한테 송 대표님 이게 언제 매도해? 자꾸 매도를 얘기하는데 초보분들은 더 사야 돼요? 더 사야 돼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많이 좀 취한 거죠. 너무 이제 호재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공명을 이루면서 이제 좀 추이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너무나도 좋은 회사죠. 근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회사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적당히 좋은데 앞으로 무지하게 좋아질 회사.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카카오는 너무나도 좋은 회사예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요. 시가총액으로 네이버도 앞서버렸거든요. 자,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요. 카카오 영업이익. 최근 이제 그 삼성증권, 최근의 삼성증권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2,070억이었어요. 2020년, 제가 이제 영업이익은 주가의 큰 산은 결국은 이제 그 이익입니다. 이 이익 중에서도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경상이익이라든가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자꾸 왜곡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실제로 영업을 해서 낸 이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출액 우리가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 뺀 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2019년도 2,070억에서 2020년 4,560억이니까 주가가 당연히 많이 올라갔어야 되죠.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한 거의 8천억 가까이 됩니다. 7,930억으로 이제 삼성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100% 수준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2022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삼성증권에서 보니까 이제 1조 원을 돌파한다고 얘기해요. 1조 1,690억을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70억에서 2,000억에서 4,500억에서 한 8,000억 정도 영업이익률이 급증을 하죠. 그런데 2021년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1조 원 돌파하면 대단하죠. 그렇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가 되는 거죠. 이거 대로 놓고 본다면 만약에 삼성증권 보고서대로 영업이익이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1,000억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고점이 상당 부분 상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교하면 장기를 보면 카카오는 더 갖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짧게는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게 6개월, 1년 조정 받게 되면 그것도 이제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까지 30% 정도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길게 2, 3년 이상을 보고 하는 투자자라면 갖고 있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한번 팔고 또, 다시 우리가 전열을 재가다듬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월봉 차트를 이제 캡처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 화살표 표시 지역이 2016년 1월이 되겠어요. 1월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만 한 2, 3천 원서부터 5만 7천 원대까지니까 100% 이상이 올라갔죠. 이때 한번 왜 올라갔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영업이익이 29조였어요. 29조에서 2017년도 영업이익이 53조입니다. 그러니까 29조에서 53조니까 주가가 이게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한 150% 가까이 급등했는데 2018년도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였어요. 58조거든요. 53조에서 58조니까 굉장히 선방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2017년도 11월 달에 최고점이 57,520원의 고점을 찍고 주가가 4만 원이 깨져버려요. 3만 한 5천 원대까지 급락을 해버리거든요. 영업이익은 더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인데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했다는 거죠.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할 때 주가가 최고로 많이 오르는 거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못 가는 거죠. 세일티온도 그렇고 그런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에 차트가 이제 카카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KTNG예요. 카카오는 이제 사실 성장주 중에서 성장주죠. 고성장주죠. 플랫폼 기업들은 고성장주고 KTNG, 한국전력, 제가 또 남해화학 같은 거 얘기하는데 지금도 본질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그 당 연구소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한 8월 정도면 상담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때 뭐 가서 7월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하이브 이런 거 고성장주 플랫폼 기업들이 지배하죠. 얘네 이 친구들이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치주죠, 가치주 경기 방어주의자 가치주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가치주 쪽으로 왜냐면 위기가 오게 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경기 방어주라든가 가치주가 너무 못 올라왔어요. 주가가 이제 그 가치주들이 너무 못 올라왔다는 것은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상당히 소멸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변곡점, 계기만 되면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다소 좀 손해를 좀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서서히 좀 물량을 뭐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이제 그 전기료가 이제 동결되면서 주가가 한 대략 27,000원대에서 많이 빠졌죠. 그런데 사실 뭐 그런 점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길게 보는 종목이니까. 대신에 저는 한국전력이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개월 내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경우는 1년이 될 수도 있겠고 대략 한 2년 정도라고 치죠. 2년 정도라면 최소한 4만 원대까지 분명히 갑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배당주죠. 고배당주고 지금 소외주거든요. 원래 이제 KTNG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코로나 피해주입니다. 근데 코로나 피해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여행주, 뭐 화장품 관련주들 또 뭐 항공주들 다 올라갔는데 KTNG는 아직 시장이 코로나 피해주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면세점 매출이 많거든요. 홍삼이라든가 담배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이 워낙 많죠. 자, 그렇다면 KTNG 같은 거, 카카오 이런 것들이 조금 저무는 그런 분위기라면 KTNG라든가 한국전력, 뭐 남해화학은 이제 그 남북 경협 수혜주인데 저는 이제 사실 뭐 회사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 경협이 올해는 크게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연내한테 크게 이슈화 되는데 이거는 워낙 재료 자체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역시 그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남해화학이 현실적으로 10,000원을 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뭐 10,000원대 초반이라면 역시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지금 카카오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2시 3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튼간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카카오죠. 카카오 네이버. 이것은 뭐 독보적인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데,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지금 이제 위버스라는 전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우리가 하이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2시 한 30분을 좀 넘게 통과하고 있는데, 아직 1,400만 주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제 아직 1시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1,500만 주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더 오르는 것은 이제 우리 영역이 이제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당초 작년 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카카오 100만 원 간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지금 액면 분할 전으로 따지니까 한 8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저는 이제 맞다고 그 이후서부터는 또 다음에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을 원래 이제 썸네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마른 건데 제가 삭제하기가 좀 아쉬워서 넣은 겁니다. 굿바이 카카오. 좀 약간 좀 뭐라 할까 좀 허무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언컨대 맨 아래 보시면 단언컨대 현재까지 주도주가 카카오였다면 단언컨대 내년까지 주도주는 이제 뭐 하이브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까 말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유동성의 이제 한계죠, 한계. 8천만 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3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투기적인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8천만 원대에서 이제 3천만 원대까지 폭락했는데,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이런 형태의 조정이 상당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좀 무서운 얘기죠. 우리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은이를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저도 굉장히 감동 있게 읽어봤는데 사실 그 블랙스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블랙스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돈의 흐름, 유동성의 흐름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우리가 잘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